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현입니다. 오디오 갤러리 3층은 오후 시간이 되면 흔한 말로 고즈넉하죠. 아주 조용해서 딴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 듣기 아주 좋습니다. 네임 오디오의 신형이 나와서 들어보러 왔습니다. 유니티 노바 P2 파워 에디션이란 말이죠. 유니티 시리즈는 네임 오디오가 이제 포컬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최고 히트작이었어요. 유니티 시리즈가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라이프스타일로 메인스트림하고 조금 방향을 달리한 소위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넓힌 그런 용도로 출시를 해서 그 이전에 네임의 어떤 히트작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네임이란 브랜드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체적으로도 네임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하나의 필드로 만들긴 했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 이런 것들을 아주 훌륭하게 제시했던 그런 시리즈였죠. 아톰, 스타, 노바. 특히 노바는 용도 자체는 라이프스타일로 TV와 연결해서 그다음에 기타 컴팩트하고 굉장히 쉽고 그리고 고성능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양면을 다 잡은 플래그십으로서 그 용도를 넘어서는 그런 성능을 발휘했어요. 설정 자체가 네임의 80W로 설정한 거는 네임의 파워 앰프들의 최상위 출력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이 제품에서 그런 거를 좀 느꼈었거든요. 용도는 라이프스타일이었지만 플래그십으로서 고성능 스피커들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걸 서브로 쓰기에 좀 아까웠던 그런 용도의 제품이었어요. 그런 유니티 시리즈의 플래그십으로서의 명성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나서 이 제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네임 오디오는 최근 한 1, 2년이 대단히 활발했던 해였습니다. 마침 그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네이트 50 같은 제품도 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뉴 클래식 200, 300 이런 것도 2년 전부터 계속 업데이트 되어 온 네임의 새로운 왕성한 활동들이 그대로 반영된 제품들이었죠.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방향들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을 새로 원래 네임의 사운드를 그대로 새롭게 개편해서 업 버전으로 출시한 게 이제 뉴 클래식 시리즈였다고 한다면, 유니티 시리즈도 그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라인업의 새로운 일체형 앰프, 그런 컨셉으로 위로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좀 설정했던 것 같아요. 노바 P2, 노바 파워 에디션은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지만 이 기존의 노바를 비교해 드리려고 유니티 노바 오리지널 버전이 저쪽에 있고, 요게 신형 PE 버전이죠. 이렇게 보면 스펙은 똑같아요. 측면하고 뒷면도 똑같은데 외관상 달라진 거는 키가 좀 커졌죠. 이 아래쪽 그 아크릴 판이 있는 그 네임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키를 요만큼 높여서, 이걸 높여놓고 보니까 전체로 사이즈가 혹시 커진 게 아닌가 하는, 바로 옆에 놓고 봐도 약간 착각이 들어요. 휠에서도 휠에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집어넣어서 기존하고 뭔가 달라 보이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의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파워 에디션, 출력이 기존 80W에서 150W가 되기도 했지만 방식 자체가 틀려졌어요. 기존의 AB 클래스 증폭을 하던 그런 방식에서 네임 최초로, 아마 네임 최초죠, 이게 D 클래스 증폭 모듈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래도 지금 가장 유력하고 가장 고성능이라고 하는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브루노 푸제이가 설계한, 그러니까 현재까지 가장 업데이트된 그런 D 클래스 증폭 모듈이죠. 네임에서 특주를 해서 유니티 노바 버전으로 그렇게 납품을 하게 해서 만든 그런 파워 에디션입니다. 물론 이제 전원은 똑같아요. 기존의 리니어 전원, 네임 고유의 이만한 토로달 트랜스가 있는 네임 리니어 전원은 똑같고, 단지 출력단을 D클래스 증폭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출력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일단 기존의 AB 클래스에서 이 D클래스 증폭으로 바뀐 소리의 뉘앙스 차이도 그렇고 파워가 2배가 됐으니까 스피커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되게 넓어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니티 노바의 사용자들이 어떤 요청한, 그 다음에 유니티를 출시하면서 새로 생겨난 네임의 그룹들이 이런 걸 한번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들이 좀 더 드라이브를 더 잘할 수 있는, 써보니까 그냥 한 덩어리도 그냥 써도 글쎄 여러 개 늘어놓지 않고도 충분하다, 음악 듣는데 충분하고, 게다가 TV나 기타 뭐 이런 다른 인터페이스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써도 네임에 여러 개를 늘어놨던 시절에 비해서 나는 그냥 이걸 하나 가련다, 혹은 나는 여러 개의 네임으로, 가족들은 한 개의 네임으로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대출력을 요청했던 그런 게 개발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네임의 신형 노바 PE 어떤 소리를 낼지 궁금하시죠? 노바 PE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실게요. 까만 어둠이 기대오며 손끝으로 만지던 바람이 시려오는데 짙은 향기는 피어나고 슬픈 내 맘은 차갑게 남아있네. 눈을 감으면 다가오네. 잠들어도 내 품을 떠나긴 힘든 건가 봐. 남은 마지막 잎새에도 난 슬퍼하고 그리워 눈물 짓네. 네, 오늘 시청은 소프라 옆에 있는 소프라 3로, 포컬의 소프라 3로 했고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스칼라 유토피아를 그냥 드라이브해서 연결해서 들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으로는 굳이 드라이브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들은 소감으로는 스피커 드라이브만 놓고 따지면 이보다 훨씬 큰 스피커들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디클래스 폭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베이스 드라이브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거. 멀티 유닛 베이스 드라이브, 그 다음에
굉장히 구경이 큰 우퍼, 그 다음에 저임피던스, 굉장히 능률이 낮은, 음압이 낮은 이런 스피커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얼마나 음악성이 있게 들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디클래스 증폭단 고유의 특성은 이런 베이스 드라이브를 잘하는 데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존의 네임 노바, 오리지널 노바하고의 변화가 된 첫 번째 특성이라는 걸 예측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소리에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네임은 특유의 그 고집센 영국 사람들의 우리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아. 우리 그런 회사 아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집이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있었을 거라는 게 아니라 네임이 원래 그렇죠. 자사만의 고유한 방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집해왔던 회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D클래스 증폭단을 출력석에 넣는 거는 굉장한 어떤 좀 회사 내부에서도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스토리는 못 들었지만 이렇게 보기에도 야 우리가 무슨 D클래스 증폭이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A 아니면 B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하튼 네임 초유의 D클래스 증폭을 시도했던 이런 아주 신기원을 이룩한 게 바로 노바의 PE 버전입니다. 일단 출력이 150W가 되니까 저는 유니티 노바를 참 다양한 스피커로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본 건 역시 포컬이었죠. 이보다 상위 제품들도 뭐 여러 차례 또 여러 모델을 같이 들어봤던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바로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 네임 자체가 원래 이런 선이 끊어질 듯한 야금에서도 팍한 뜻이 가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베이스 드라이브를 AB 클래스 증폭하는 일반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 치고도 상당히 잘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특성이 방식을 바꾼 채로 강화됐어요. 베이스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명쾌하게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들었던 포어플레이의 101 이스트 바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늘 얘기하지만 이 곡을 테스트로 하는 이유는 얼마나 그 쿵, 쿵, 쿵 한 이런 비트, 이 비트를 얼마나 지금 같은 포컬 특유의 샌드위치 콘, 아주 가볍고 경쾌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다이나믹을 두드리는 이런 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이런 게 네임하고 사실은 한 패밀리가 된 후에 생긴 변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50W 출력에 네임으로 치면 대출력입니다. 아마 네임 최고의 출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임 그렇게 출력이 100W를 넘는 앰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식이 어떻든 150W 출력을 내는 네임 앰프로서 이런 스피커의 더블 우퍼를 두드리는 소리가 빠르고 명쾌한 그런 소리, 이 포컬이 원래 지향하는 뭐 군더더기 없이 뒤끝을 남기지 않고 땅 끊어져야 되는 이런, 그리고 정방향으로 동작하고 출렁거리지 않는다, 그런 포컬의 미드 베이스의 동작, 이런 걸 네임이 포컬이 원하는 대로 그 지점까지만 이동을 시켜주고 멈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호쾌하고 다이나믹하고 베이스 속에서도 그 앞에 경관이 깔끔하게 그려지는 느낌,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파워가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출력이 2배라고는 하는데 2배 출력이, 네임 오디오에서 2배 출력은 사실은 대단합니다. 40W에서 60W로만 바뀌어도 힘이 엄청나게 실려있는 느낌이 나는데, 이 출력이 2배가 된 D클래스 증폭단, 이 변화가 가져오는 어떤 새로운 네임의 소리, 이런 거는 좀 명쾌한 데가 있어요. 음이 쭉 관통해 가는 느낌, 이런 것들,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금에서의 묘사, 아까 제가 네임의 그 섬세한 표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금에서 그 약할 때와 큰 음이 될 때 소위 다이나믹스의 차이, 마이크로 다이나믹스와 매크로 다이나믹, 이런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얼마나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본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비올라 다감바 협주곡이죠. 원래는 비발디 조화 영감 2번이죠, 이 곡이. 호르디 사발과 이제 르콘스르 나시옹이 연주하는 이 곡을 들어보면 앞에 그 고악기로 찐 요 짧은 음에서도 힘이 언제 들어가고 불과 1초 사이에도 힘이 쑥 들어갔다 싹 떨어지는, 현을 탔다가 이렇게 현에서 떨어지는 보잉의 느낌, 이 광경이 잘 보인 듯한 게 사실은 네임 앰프가 되게 잘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인데, 출력이 높다 보니까 이게 콘트라스트가 더 강하게지는 거야. 물론 네임의 스타일이 진하고 흐리고가 아주 굉장히 강렬한 이런 스타일의 소리는 아닙니다만 150W 출력의 D클래스 증폭단이 되니까 그 힘의 그라데이션이 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실릴 때와 적게 실릴 때가 보이면서 그 음영이 좀 더 잘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가 쓰는 말이 표정이 풍부해졌다 이런 느낌. 현악기가 가늘고 굵고 높고 낮은 대역의 현악기들이 합쳐서 나오는 소리. 사실 이런 고악기 듣는 그런 어떤 품질, 이거는 사실 하이엔드 오디오를 쓰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음악들도 미세한 변화가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곡은 사실은 하이엔드 오디오가 아니었을 때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거나 귀가 상당히 피곤했던, 귀가 피곤한 이유는 고악기들의 잔떨림 이런 것들을 똑같은 속도로 못 맞춰줘서 그렇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데, 이런 곡을 들으면 하이엔드의 재미가 가장 잘 나타나는, 즐거움이 되는, 자꾸 듣게 되는 그런 곡을 들어봤는데, 그 노바 P2가 재생하는 이런 소리는 좀 더 정교함과 그런 대비가 강해졌다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세부 묘사 같은 게 잘 담겨 있는, 저희 종종 들어보는 그 김현수가 부르는, 이게 원래 로드리고의 곡이죠. 설이 맞은 꽃. 함춘호의 기타로 시작을 하는데, 함춘호의 기타는 사실은 조금 더 굉장히 마이크 가까운 데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이 곡은 녹음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한데 굉장히 풍성하게 들리는, 자칫하면 좀 오버로드가 돼서 베이스가 좀 과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기타이고, 김현수의 보컬은 아주 날카롭게 날라옵니다. 근데 세부 묘사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잘게 감성 표현, 감정 묘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음이 끊어질 때 그 숨이 이렇게, 그 호흡이 이렇게 끊어지고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묘사가 굉장히 잘 담겨 있는 녹음이거든요. 이 곡을 지금 노바 P로 소프라 3를 통해 들어보면 보컬 특유의 베릴륨에서 나오는 그 아주 세세한 느낌 있잖아요. 이 곡은 자칫하면 귀를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곡인데 그 선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보컬을, 어떤 분들은 이런 재생 시스템, 앰프의 드라이브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좀 메마른 소리가 난다라고 평가를 할 때가 있는데, 앰프 탓입니다. 근데 지금 D클래스 증폭단을 갖고 있는 앰프들은 특히 또 뭔가 좀 메마르거나 귀를 피곤하게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데, 지금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잘 느껴지실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D클래스 증폭 그 모듈을 써서 네임으로 완성한 소리가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강렬하고 소위 색임이 이렇게 깊은 이런 소리들, 아주 가는 펜으로 이렇게 싹 해놓은 듯한 이런 느낌, 그런 걸 듣는 재미가 있는 곡이에요. 아주 세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임 오디오의 유니티는 제가 처음에 들었었던 6년, 6, 7년 전? 꽤 된 것 같습니다. 10년은 좀 안 됐고. 대단했어요. 야, 네임이 이제 원바디로 모든 거를 몰아가는구나. 그리고 네임은 이제 어쩌면 여러 바디로 두는 거의 정책을 이제 원바디로 옮겨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체형 사운드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특히 노바 같은 제품. 기존의 네임 클래식 제품하고는 소리가 약간 음색도, 그 다음에 스타일도 좀 다른,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네임의 신조류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꽤 오랜 동안 이 제품은, 특히 유니티 중에서도 노바는 꽤 오랜 동안 롱런을 하고 있는 제품이었고, 거기서 한 단계 위로 점프를 한 게 바로 이 유니티 노바 P2입니다. 이전에 유니티 시리즈 아직도 체험을 못 해봤거나 여전히 한바디, 원바디 제품으로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나는 여러 개 늘어놓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건 여러 개다. 음악도 들어야 되고 TV도 들어야 되고 블루투스도 들어야 되고 간단하게 에어플레이나 크롬캐스트로 음악을 들어야 되는 이런 분들, USB 꽂아서 음악 나 저장한 거 많은데 이런 것들, 이런 분들,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가장 보편적인 제품,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네임 오디오 하면 여전히 가장 강력한 네임의 어떤 무기 중에 하나가, 혹시 제가 이 부문에서 최고로 치는 그 소위 스트리밍 인터페이스입니다. 네임 앱. 이거는 여전히 막강해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지만 소위 UI, 이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찾아서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해놓은, 역시 이걸 탑재하고 있다는 것도 이 신형 노바 P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제품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기존의 노바 자체가 이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꽤 높은 가격대로 설정이 됐었고 잘 팔렸었어요. 그 가격으로도. 그보다 약간 올라간, 출력이 올라간 만큼 많지도 아니에요. 약간 올라간 그런 가격대로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존의 노바를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유니티 노바 안 들어보신 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